포도맵은 위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쉽게 분해돼서 발효되기 쉬운 성분들을 포도맵 음식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흡수가 잘 안 돼서 장내에 남아있다가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올리고당, 이당류, 단당류, 당, 알코올 등 이 탄수화물을 가리키는 건데요. 이런 성분을 우리가 많이 포함한 식품을 포도맵 식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포도맵은 대부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막 챙겨 먹는 채소, 또 과일, 콩, 곡류에 풍부합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내에 흡수되지 않고 또 노폐물과 이물질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그런 식품들인데요. 문제는 이런 좋은 장점이 내 개인의 장내 환경에 따라서 가스를 만드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어떤 사람은 이 포도맵 성분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은 그런 체질인 분들도 계시고, 어떤 분들은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장내에 오래 머물러서 문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. 포도맵 성분이 장내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설사,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게 되는데요. 이 포도맵 성분이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우리 장내에서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내 몸은 위장관 운동이 빨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장 속에 남아있는 포도맵들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데요. 이런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메탄가스 같은 가스를 유발시켜서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부푸는 듯한 불편감, 복통, 그리고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포도맵 성분이 많이 포함된 채소하게 되면 양배추, 브로콜리, 아스파라거스, 생마늘, 생양파 알려드렸고요. 과일 하게 되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과, 배, 복숭아, 수박, 멜론 같이 과당이 풍부한 과일이 고포도맵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강낭콩 같은 콩류, 그리고 보리, 또 호밀, 밀가루, 잡곡류도 이 포도맵 식품에 해당합니다. 우유, 치즈, 요거트, 아이스크림 이런 유제품, 또 커피, 탄산음료, 맥주, 농축된 과일 주스도 포도맵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꿀이나 시럽도 포도맵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자일리톨, 솔비톨, 에리스테롤처럼 이 끝에가 올로 끝나는 감미료 같은 게 가스를 유발하는 당분을 함유한 포도맵 식품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반면에 저포도맵 식품은 대표적으로 오렌지, 딸기, 토마토, 바나나, 시금치, 상추, 또 감자, 고구마, 두부, 생선, 나물, 또 우유라고 하더라도 유당을 제거한 우유라고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좀 잘못 먹었거나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음식을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.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일부러 챙겨 드시는 각종 즙, 또 환 이런 거 있죠. 특히 위장에 좋다고 알려진 양배추즙, 양배추환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, 이 외에도 마늘즙이라든지 양파즙을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양배추, 마늘, 양파 모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고포도맵 식품이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. 평소에 나는 가스가 잘 안 차는 체질이 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게 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채소들을 응축된 즙이나 환의 형태로 드시게 되면 포도맵 성분을 많이, 그리고 더 빨리 섭취하게 되는 꼴이잖아요. 그렇게 되면 포도맵 성분이 갑자기 장에 많아지기 때문에 가스가 평소보다 더 많이 차고 방귀도 붕붕붕붕 많이 나오고 가스로 인한 복통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평소에 가스가 난 체질적으로 많이 찾는 사람이다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즙이나 환 형태보다는 채소로 적당량 섭취하면 가스나 복통을 좀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커피, 차, 탄산음료입니다. 이 식품들도 제가 포도맵 식품에 해당한다 말씀드렸죠. 커피 중에서도 특히 라떼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홍차로 만드는 밀크티 종류가 배를 가스차게 만들 수 있어요. 3가지 포도맵 식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커피 혹은 차, 우유, 시럽 이 3가지 모두 포도맵 식품이거든요. 근데 얘네들을 함께 먹게 되면 당연히 더 가스가 많이 차기가 쉽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제 슬슬 이렇게 날이 더워지니까 라떼나 밀크티를 아이스 라떼, 아이스 밀크티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. 아이스 음료는 보통 우리가 빨대로 쭉 빨아 마시잖아요. 한꺼번에 음료를 쭉 들이키게 되면 즙이나 환의 경우처럼 너무 빨리 섭취하기 때문에 가스가 더 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커피나 차, 과일 주스, 탄산음료 마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
장내 가스 환경을 덜 차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기름지고 매운 음식입니다. 짜장면, 삼겹살, 피자, 햄버거 같은 고지방 식품은 우리 장에서 소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가스를 발생시키기가 쉽습니다. 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빠르게 하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시켜요. 그래서 설사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통증을 증가시키고 우리 장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운 음식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도 나는 기름지고 매운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다 하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입에서 씹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소화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. 30회 이상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위장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밥 드시고 나서 한 20-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게 되면 소화를 도와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몸을 좀 움직여주는 거는 소화를 촉진해주고 또 전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을 예방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.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음식으로 가스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.